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세미나 끝나고 죽으면 돼. 예? 느리. 좀 느려가지고 느리더라. 너무 느린 거. 되고 있어. 안녕하세요. 두 번째 승현이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CMCR 관련해가지고 모델 가져왔고요. CMCR 같은 경우에 이거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CMCR 관련해가지고 논문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립 관련 논문에 추가적인 어떤 디스틸레이션을 추가로 준 논문이라서 일단 먼저 클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클립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현진이 형이나 이런 세미나에서 클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클립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들은 사실 라벨링을 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좀 많은 코스트가 든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립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홈페이지가 있을 때 이미지가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그 이미지가 있는 홈페이지 근처에 있는 어떤 언어들을 같이 긁어 모아서 얘네들은 이제 캡션을 긁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단어들을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과 이미지를 각각 따로 분리시켜서 학습시키자라는 게 이제 이 클립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근처에 있는 텍스트들을 갖고 와서 얘네들은 이 이미지 근처에 있는 텍스트들을 총 400M 정도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WIT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학습시키자라는 게 이제 클립이었죠. 그래서 클립을 조금 정확하게 보자면 일단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다 각각 다른 인코더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같은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써서 텍스트 인코더에서 이제 이 텍스트를 인베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쫙 인베딩 벡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뭐 VIT나 아니면 레지넷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인베딩 벡터를 쫙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면은 분명히 이 저 텍스트 벡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 벡터랑 분명히 유사한 벡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벡터들을 이제 각각 대각선 쪽에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은 애들은 이제 최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이제 낮은 애들은 최소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클립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인퍼런스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클래스를 저희가 인코더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저희가 뭐 플레인, 카, 도그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들을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프롬프트로 줘서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버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이 맞느냐, 즉 저희가 주는 거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줬을 때 얘네들이 이 클래스에 해당하느냐를 저희가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줬을 때 가장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유사한 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클립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성능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부탁해가지고 유클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 컨퍼런스 때 한클립 기억나시죠? 근데 동현이 형이 유클립이라는 논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게재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데 이제 멀티링구얼로만 했다. 저희 세미나 때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 논문은 클립 기반 논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다른 말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조금 위주로 봐야 되는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중에서 컨트라스티브 디스틸레이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 얘기가 나오면은 살짝 제가 흥분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디스틸레이션이거든요. 원래 저희가 증류라는 기법인데 이게 온도를 주게 되면은 그 온도에 적정 온도에 맞춰서 얘네들이 어떤 순수한 물질들을 뽑아내는 방법이 우리가 증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디스틸레이션은 온도를 적당하게 줬을 때 얘네들은 이 순수한 거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디스틸레이션인데 이걸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모델 파라미터가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즉,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티처 모델로 삼을 거예요. 즉, 얘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얘들은 그 knowledge distillation 그 기법을 통해서 얘들은 전이를 시켜주는데 학습을 전이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효율성 좋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조금 적은 경량화된 모델한테 지식을 전이해줄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저희가 처음 이 논문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했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풋을 넣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소프트맥스로 확률을 예측을 시켜요. 그리고 그 예측값 사이에서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t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학습을 잘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해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로스를 이 예측값의 확률로 로스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나? 다른 방식은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클립 모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조학습을 관련해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2020년 ICLR에 올라간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티처 노즈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 노즈를 저희가 고정을 시키고 이 스튜던트 노즈를 이제 락을 프리즈를 안 시킨 다음에 얘들을 이제 이 스튜던트 노즈를 저 티처 노즈에다가 이제 인베딩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유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즉 얘들은 확률이 아니라 얘들은 인베딩 벡터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끔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소타를 찍었던 모델입니다. 2020년에서.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를 하면 이거 뭐죠? 모멘텀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조금 비판하는 따끈따끈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디스틸레이션이 정말 적절한가, 그 다음에 충분한가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 본문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얘네들도 분명히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게 학회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2024년 12월에 실린 따끈따끈한 논문이라서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조금 제가 살펴보자면 만약에 이제 티처 노즈라고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튜던트 노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실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D 이미지를 조금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사실 3D 이미지를 많이 보기에는 어려운 경향이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2D 이미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켜왔고 이 모델을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3D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좀 많이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2D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얘들은 3D 이미지 모델에다가 전이학습, 즉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조금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D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RGB 값도 있고 뎁스 값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파라미터가 잘 조절된 어떤 모델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3D 이미지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시킨다면 이 2D 이미지에 없었던 이런 특징들, 즉 포인트 뎁스라든가 아니면 비더빌리티라든가 앵글, 로테이션 T, 그 다음에 이 한국어로 뭐라 하죠? 노멀 벡터를 법선 벡터, 그래. 법선 벡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은 3D 이미지의 고유한 특징으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떡할 것이냐. 즉 얘들의 특정된 shared features 말고 specific features는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 얘들 학습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게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정말 학습을 시킬 수 없을까? 정말 학습을 시킬 수 없나?를 저희가 이제
mutual information을 가지고 증명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증명 과정이 궁금하시면 논문을 찾아보시고 증명 과정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정원주 교수님의 정의추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봐도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유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얘들은 고유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theorem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논문에서.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specific features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즉 다른 말로는 얘네들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떤 태스크를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즉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면은 얘는 이제 2D 이미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3D 이미지 그 occupation 맵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과제를 줄 것이냐, 어떤 태스크를 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들을 마스킹한 다음에 이 마스킹한 것들을 다시 복원해버리는 리스토레이션 그 과정을 따라서 얘네들은 2D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3D 이미지인데 얘네들은 3D랑 2D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이 공간에 정말 얘네들이 존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유수를 가지고 얘네들은 또 다른 태스크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 태스크를 줄 거고, 자, 이 첫 번째 2D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이 2D 픽처를 뽑아낼 건데 헤드를 조금 다르게 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specific information을 주는 헤드,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shared information을 주는 헤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고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통된 특징으로부터 고유된 특징을 배우면 안 된다가 이제 조금 문제였던 거예요. 즉 공통된 특징 따로 고유된 특징 따로 배워야지만 얘네들은 이 특정 태스크에 잘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2D랑 3D 피처에 그 오토고널 하도록 그 로스를 줘버립니다. 이것도 로스가 저렇게 존재하는데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내적 값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로스를 줘버려요. 그래서 얘들은 일단 첫 번째로 고유한 정보랑 그 다음에 스페시픽 정보, 이제 똑같은 말이지, 공통된 정보랑 고유한 정보를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냥 그런 식으로 쫙 펼쳐요. 그러면은 일단 어찌됐든 2D 피처랑 그 다음에 3D 피처랑 조금 다르게 될 것인데 얘들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어찌됐든 공통된 건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멀티모달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토고널하게 만들어 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1중 잠금으로는 부족했는지 2중 잠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2중 잠금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 코드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특징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즉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이 F라고 하는 이 특징을 본다면 이 F라고 하는 특징들은 다 연속된 분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얘네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된 분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연속이라는 말이 좀 저한테는 안 와닿긴 하는데 좀 많이 흩어져 있고 좀 많이 촘촘하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연속된 분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공통된 정보로서 우리가 매핑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퀀타이제이션 해버립니다. 다른 말로 양자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 양자화라는 게 어떻게 설명하면 좀 좋을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산적으로 연속된 값이 아니라 이산적인 값들로 만들자라는 게 양자화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얘는 공통된 정보,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연속된 값들은 다 이제 그 스페시픽한 정보들로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이 코드북 관련해가지고 내용 피처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였다면 얘들은 첫 번째로 먼저 이 피처들에 대한 코드북 여기에다가 맡아놓고 저기에는 저 피처들을, 여기에는 이 코드북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코드북에 따라서 이 코드북에 맞게끔 이 피처들을 가까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앵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끌고 오게 되면 이제 또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럼 이제 그럼 태스크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당연히 공통된 특징, 학습된 특징이랑 그 다음에 이제 shared된 아니 말고 스페시픽한 어떤 특징들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지 좋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컨케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어떤 디코더를 통해서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고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는 2D 관련 이미지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게 되고 밑에서는 이제 3D 관련 이미지 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데 얘네들이 그래서 정말 성능이 좋냐? 너무 많이 추가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결과를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관련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생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들은 다 이제 에러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랜덤 모델 가지고는 좀 많이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저기 있는 CD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좋은 모델들이에요. 그런데 C, D가 다 좋은 모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색깔은 E가 즉 우리 이 논문에서 있는 모델들이 가장 작았었다라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이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매트릭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IOU라고 해서 이제 intersection of 뭐 unions인가? 라고 하는 그 어떤 정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이 매트릭을 가지고 봤더니 우리 게 정말 좋더라. 논문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미지 관련이니까 어떤 특정 태스크,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의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페노틱 세그멘테이션인가 뭐 무슨 세그멘테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더니 얘네들도 전부 다 다른 모델보다 전부 다 이 방법론이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냥 표현력 좋고 뭐 잘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아블레이션을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P가 그냥 이제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한 애들 그 다음에 REC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어떤 그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를 줬던 애들 그 다음에 코드북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이거는 그 3D 모델링하는 그 태스크예요. 그 다음에 뭐 저거는 이제 저 KL은 저 태스크에 대한 로스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봤더니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전부 다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즉 다른 말로는 얘네들이 전부 다 필요한 애들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얘네들은 이걸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퓨처워크를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아직 퓨처워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퓨처워크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에러맵 관련해가지고 아직 정확도가 낮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제가 발견한 퓨처워크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카이브에 올라간 프리프린트 논문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이 방법론이 좋아서 가져온 건데 아직 학회에 게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른데?